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안타깝고 참담하다라면서 아직 1심 판결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심 판결을 계기로 계엄 사과 및 윤 전 대통령과 절연을 요구하는 당내 요구에 대해서는 자기 이익을 위해 당을 갈라치기 하는 세력이다 라면서 이들이 오히려 절연 대상이다 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윤 어게인 세력을 중심 삼아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얘기죠. 장 대표는 이어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또 결과로 책임지는 정치, 그것이 보수다 라면서 보수의 품격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윤 어게인을 외치는 극소수 강성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가 과연 진짜 보수의 외연을 넓히고 미래를 준비하는 선택일 수 있을까요? 여야를 떠나서 건강한 정치를 기대하는 국민들, 합리적 보수를 기대해온 유권자들로부터 오히려 절연당하는 선택은 아닐까요? 그 답은 결국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국민이 투표로 보여주게 되겠죠. 잠시 후 YMCA 토론 시간에서 시민단체의 입장에서 어제의 선고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광고 듣고 와서 뉴스 이작가야 이슈책부터 만나보시죠. 라디오 전망대 2월 20일 금요일에 준비한 내용 출발합니다. 오늘 같은 불금엔 시사 한 잔, 이슈 한 모금, 뉴스 이작가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라디오 전망대 메인 작가 이선화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 잘 보내셨습니까? 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연휴가 뭐 금방 지나가고 그렇습니다. 이번 사실. 주가 좀 짧긴 했지만 예, 일상으로 돌아와서요. 어차피 뭐 다음 주부터는 좀 더 편하게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네. 자, 첫 뉴스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원래 교육부에서 국립순천대와 목포대학교 이 통합 심사를 하기로 했는데 이게 연기됐다고요? 네, 전남 국립의대 신설을 위한 정원이 100명이 확보가 되면서 의대 설립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정작 의대 신설을 전제로 한 대학 간 통합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원래는 오늘 교육부 국립대 통폐합심사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심사위에서 양 대학 통합에 대한 최종 심사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정이 취소가 되고 연기가 됐습니다. 이 일정이 취소가 된 이유 뭐였습니까? 통합 본부 소재지와 교명 등 아직 보완 사항이 결정이 안 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교육부에서는 양 대학이 보완 사항을 결정해서 오라 이런 입장이고요. 예. 명칭이나 통합 대학의 본부를 어디에 둘 것인가의 문제는 양 대학의 모두 예민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순천대나 목포대학교 둘 중에 어느 한쪽에 본부를 둔다고 했을 때 나머지 대학과에도 불균형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교명에 대한 것도 사실 예민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게 지난번 구성원 그 찬반 투표에서 학생들의 그 순천대학교 학생들이 반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교명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순천대가 통합 찬반을 묻는 구성원 투표를 했을 당시에 학생 구성원에서만 반대표가 나왔잖아요. 예. 이후에 재투표를 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만 학생들의 반대가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교명 때문 아니냐라고 학교 측에서 분석을 하기도 했거든요. 이후에 교명이 전라국립대학교 그리고 전남국립연합대학교 이 두 개로 압축이 되긴 했었습니다만 전남 광주의 행정통합 이슈로 전남 광주가 들어간 교명이 새로 제시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네, 전남 국립의대 신설을 전제로 한 대학 간 통합이기 때문에 일단은 정부가 의대 정원을 확정해서 좀
확실시했고 네. 2030년에 개교하겠다라고 못을 박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맞습니다. 통합 과정은 조금 지연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통합은 확실히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의대 신설을 위한 과제도 하지만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예, 최근에 정부가 의대 없는 지역의 의대를 신설하겠다, 정원은 100명으로 하겠다라고 못을 박으면서 전남 통합 국립의대 신설을 공식화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2020년 개교 일정을 2030년? 2030년이죠. 30년 개교 일정을 밝혔지만 열악한 지역의 의료 여건을 감안을 하면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게 지역의 여론입니다. 예. 그래서 2028년 개교나 늦어도 2029년까지는 개교를 해야 한다고 지역에서는 정부와 좀 일정을 단축해달라는 논의를 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예. 이제 그 전남 통합 국립의대 신설을 위해서는 통합대학 승인과 의학교육 평가 인증 등의 과정이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재정과 인력 확보 그리고 전남에서 길러 전남에 남는 의료 인력 구조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 이런 문제가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예, 30여 년 동안 좀 지역의 수건이었던 의대 신설 문제가 여러 큰 산을 넘어온 만큼 네. 이번엔 좀 잘 준비가 돼서 지역 의료 여건이 나아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 정말 설 연휴가 네. 지나서 진정한 올해가 됐는데 올해부터 맞습니다. 달라지는 정책들 몇 가지 가지고 오셨다고요? 네, 벌써 2월도 막바지에 다다랐고 또 근데 또 설이 지나고 3월이 돼야 뭔가 새해가 시작된 것 같잖아요. 그래서 올해부터 달라지는 정책도 몇 가지 추려왔는데요. 네. 설 연휴에 결혼 안 하니 결혼은 언제 하니 뭐 이런 잔소리들 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예, 결혼하면 그런데 올해의 축하금이 부부당 200만 원이 나옵니다. 오. 네, 이름하여 2026년 청년 부부 결혼 축하금 지원 사업인데요. 신청 대상을 보니까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해서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여야 됩니다. 예. 네, 혼인신고 이후에 결혼 축하금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가 전라남도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하고요. 예. 만약에 부부 중에 누구라도 이미 결혼 축하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라남도에서 주는 결혼 축하금인 거죠? 네.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참 반가운 소식일 텐데 이거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6개월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고요. 1년 6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남 아이톡을 통해서 신청하면 되고요. 지원 요건을 검토한 이후에 신청일 다음 달에 결혼 축하금 200만 원이 일시 지급됩니다. 네,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많이들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이것 때문에 결혼을 뭐 안 하려다가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결혼을 예정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네. 반가운 소식이고 꼭 놓치지 말고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돈이 가장 많은 일륜지 대사니까요. 많이 네. 듭니다, 돈이. 네. 자, 또 청년을 대상으로 한 복지 제도가 확대됐다고 하는데 이 내용은 어떤 소식입니까? 청년 문화 예술 패스 신청 서두르셔야겠습니다. 예. 전남 지역에 살고 있는 청년 중에서 19세와 20세 그러니까 2006년생과 2007년생에 한해서 1년간 연 20만 원 상당의 온라인 포인트를 제공하는데요. 원래는 19세 청년에 한해서 연 15만 원만 주던 것을 올해는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만 2006년생들 중에서요. 지난해 이미 포인트를 받아서 쓴 사람에게 다시 지급은 하지 않습니다. 네, 1인당 연 20만 원 상당이고 대상도 2006년생과 2007년생까지 확대를 좀 했습니다. 자, 이 청년 문화 예술 패스는 어디에 어떻게 쓸 수 있는 겁니까? 네, 협력 예매처에 등록된 공연이나 전시나 영화 티켓을 예매할 때 사용할 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놀 티켓, 예스24 티켓에서만 적용됐던 것이 멜론 티켓, 티켓 링크 그리고 CGV 등으로 협력 예매처가 확대가 됐습니다. 예. 신청이 1차로 오는 25일부터예요. 그리고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리고 2차는 오는 8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인데요. 발급이 선착순입니다. 예산 소진되면요.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서두르셔야겠습니다. 2006년생과 2007년생들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 이 작가야 이선화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역의 이슈를 직접 체크해드립니다. 이슈 체크. 오늘도 이슈 체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이슈 체크해볼까요? 네, 오늘의 이슈 체크. 여수 처음 오셨어요? 체크해봤습니다. 여수 처음 오셨어요. 네, 이게 영상의 제목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된 여수 바가지 요금 영상, 바가지 요금을 폭로하는 영상의 네. 제목인데요. 이 영상이 퍼지면서 여수시가 지금 또 한 차례 좀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여수 관광에 이게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하는 목소리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영상을 보면요, 이번 설 연휴에 여수에 놀러 왔다가 해산물 포차와 숙박업소에서 바가지 요금을 요구받았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영상이 게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조회수 14만 회를 넘기고 있습니다. 그 영상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전라도 여수에 놀러 갔다가 충격적인 일을 겪었습니다. 연휴를 맞아 오랜만에 가족이랑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바다도 보고 게장도 먹고 낭만 포차도 가보자고요. 문제는 저녁이었습니다. 해산물 포장마차에 들어가 이거 얼마예요? 하고 물었더니 사장님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드셔보고 계산하세요. 그때부터 기분이 묘했습니다. 모둠 해산물 하나 시켰고 소주 2병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계산서를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28만 원이 적혀 있더라고요. 순간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이거 계산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조심스럽게 물었죠. 그러자 돌아온 말이 더 충격이었습니다. 여수 처음 오셨어요? 가격표는 없었고 시세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옆 테이블도 표정이 굳어있더군요. 기분 좋게 시작한 여행이 순식간에 망가졌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숙소도 생각났습니다. 평소 7만 원 한다는 방이 성수기라며 25만 원이었거든요. 네, 방금 듣고 오신 이 음성이 네. 그 논란의 조회수 10만 회를 14만 회를 넘긴 네. 그 영상에 담긴 음성입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뭐 직접 녹음한 것 같지는 않고 요즘의 기술로 그 AI로 네, 맞습니다. 음성을 입힌 것으로 좀 들립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포차라고 했지만 영상에 나와 있는 그 화면을 보면은 네, 여수 해양공원에 있는 낭만 포차를 배경으로 이제 찍고 있고 네. 음성과 자막이 나오는 건데 네, 맞습니다. 마치 낭만 포차에서 그럼 바가지 요금을 받았던 것처럼 인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진짜 낭만 포차에서 이렇게 비싸게 판매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 사실은요, 이 영상을 본 상인들의 입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시죠. 근데 테이블에 그 영상에 보면 저희들은 테이블보가 없어요. 테이블에 저희들은 저렇게 다 가격표가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다 거기에 나와 있는 영상하고는 저희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저희는 4만 원 이상 못 받게 돼 있어요. 금액이. 실가라고 적은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좀 많이 억울하죠. 지금 여기 포차하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올려놔가지고 저희도 지금 포차 자체 내에서도 그런 거 해가지고 저희도 고소장 접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진짜 너무한 것 같아요. 그 백반집 그 사건 이후로 여수시가 지금 이미지가 엄청 안 좋아졌는데 이것 때문에 더 그러지 않을까. 뭐 댓글들 보면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수 절대 안 간다 이게 그러니까 물타기 전에 그러니까 여론 이렇게 한번 타면 결국에는 안 오는 거잖아요. 이게 안 그래도 지금 자영업자들 다 죽으려고 하는데 저희 포차뿐만 아니라 전체 여수 전체가 다 지금 안 좋은 상태인데 그렇게 지금 시 이미지를 완전 망가뜨렸으면 한 거니까 시에서도 앞장서서 어떻게 하면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낭만 포차에서 지금 이 포차를 운영하시는 상인분들의 목소리인 거죠? 네, 맞습니다. 대체로 좀 억울하다. 그렇죠. 이거 지금 영상이랑 아예 맞지 않다. 네. 보시면 뭐 식탁보도 다르고 네. 뭐 가격표도 다르고 우리는 얼마 이상 팔지 못하고 약간 이런 네, 반응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전혀 여수가 아니다. 이거는 잘못된 영상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뭐 시기도 좀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여수시에서는요, 이 영상을 보면 시기나 장소가 맞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도 반박을 한 거예요. 네, 본격적으로. 네, 예. 맞습니다. 영상에 나온 낭만포차는요, 현재 낭만포차가 아닙니다. 이 어. 낭만포차의 기수가 바뀌면서 리모델링을 했는데요. 리모델링 하기 전의 모습이 영상에 나와 있는 겁니다. 아. 특히 영상에는 그 포장마차는 이미 폐업이 된 곳도 있습니다. 예. 또 가격표, 메뉴 등도 실제 상황과는 일치하지 않은 정황이 있는데요. 여수보건소 식품위생과 위생지도팀 김승호 팀장 인터뷰 통해 들어보시죠. 영상 게시자가 설날에 여수를 방문했다고 그 2월 17일 날 올린 영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영상에서 보시면 여름 의상을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오고 낭만포차를 방문했다고 했는데 그 낭만포차의 가격표는 지금 모든 업소가 가격표를 표시되어 있고 또 외부 가격도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가격표도 없이 그 사실 자체가 특정되지 않은 사실입니다. 전혀. 올해 낭만포차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 해당 게시자가 찍었는지 아니면 다른 데서 찍은 것을 그 편집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작년도 영상을 지금 올린 걸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낭만포차는 대표적으로 돌문어 해물 삼합이 주 메뉴거든요. 낭만포차에서 모둠회를 취급하는 업소는 없습니다. 저희들 판단에는 그 설날에 여수를 방문하지도 않았으면서 어떤 영상을 편집해서 허위적인 사실을 저희들은 유포했다가 그렇게 좀 판단되고 있거든요. 네, 여수보건소 식품위생과 위생지도팀 김승호 팀장 인터뷰 듣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단 모듬회 메뉴 자체를 포차에서는 낭만포차에서는 팔고 있지 않고 네. 시기도 이번 설에 왔다 갔다라고 그 유튜버는 얘기를 했는데 네. 영상의 모습은 올해가 아니라 지난해였습니다. 그리고 여름이었고 심지어.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댓글을 좀 보니까요. 일단 지역을 비하하는 거 당연히 있고 네. 또 여수 절대 안 가겠다, 기피하겠다라는 반응도 많아지면서 약간 뭐랄까요? 이게 지역 혐오로까지 좀 이어지고 있는 네. 모습이에요. 상당히 네. 좀 여수시나 상인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기도 할 것 네,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래서 법적 대응까지 나서고 있습니다. 아하. 올해 세계선 박람회를 앞두고 관광 활성화에 박차를 가온 중에 이런 영상이 확산되면서 이 여수시 위생단체 협의회에서는요, 회장 명의로 여수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여수시 위생단체 협의회 이부규 회장 인터뷰입니다. 네, 문자로 먼저 제가 이런 가게 영업에 하는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된 거에 대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혹시나 그런 결제된 카드 내역이나 이런 거 있으면은 미리 저한테 개인적이라도 공개를 해주시면은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확인을 하고 저도 도울 수 있으면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는데 전혀 이틀이 돼도 연락이 안 왔습니다. 전체적으로 허위사실 유포와 더불어서 실질적으로 자영업자들이 가격표도 개첨을 안 하고 영업한 것처럼 성수기 때나 비수기 때나 여수는 당연히 뭐 바가지 요금을 받는다는 인식을 갖다가 선입견을 깔아놓고 영상을 좀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또 먼저 제가 또 그런 걸 생각이 됐고 여수가 만약에 이런 것이 다시 체포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전번에 한두 가지의 식당으로 인해 가지고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자정결의도 했고 이것은 가만 또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고발하게 된 취지가 제일 크죠. 네, 여수시 위생단체협의회 이부규 회장 인터뷰였습니다. 그래요. 이게 뭐 네. 여수뿐 아니라 관광지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네. 사례인 만큼 일단 사실 확인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죠. 사실이 아닌 또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이렇게 공유되는 것은 네. 지역 경제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영상을 또 올릴 때 혹은 네. 보실 때도 선별적으로 좀 잘 판단을 해서 네, 맞습니다.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수에 대한 이런 영상들이 좀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근데 이번 같이 이렇게 정말 허위 사실로 한 게 처음이기 때문에 여수시에서도 그렇고 지역사회에서도 굉장히 여기에 대한 반응이 크고요. 또 법적 대응을 나서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일단 사실인지 아닌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될 것 같고 네.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법적 처벌까지 좀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여수 처음 오셨어요 라는 영상에 대한 여러 가지 반응들 좀 체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영민과 함께하는 친절한 시사. 여기는 여수 MBC 송유라의 라디오 전망대입니다. 지역의 대표 스피커 두 영맨들의 화끈한 토론 한판 YMCA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영맨과 함께하겠습니다. 여수와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총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 한 주간도 잘 보내셨고 설도 잘 보내셨습니까, 김대희 총장님? 네, 설 연휴 제가 뭐 다른 데 안 가고요. 여수에만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설날 아침에 차례 지내고 성묘 다녀오고 나머지는 집에만 있었는데요. 오랜만에 푹 쉬신 것 같아요. 네, 그러죠. 지방 도시에서 말 그대로 명절은 평온이고 평화였다. 뭐 치열하고 붐비고 오고 가고 뭐 고속도로 상에서 뭐 10시간 20시간 오고 가고 뭐 보내는 사람들 많지만 저는 예. 이번 설이 가장 평화롭고 평온하고 그래서 집에 뭐 잡일도 좀 하고 옛날 보니까 2달 전에 그 한우 그 뭡니까 사골이라 예. 그런가요? 예. 하고 잡배가 좀 있어서 잡뼈. 네 보니까 냉장고에 얼려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빼가지고 가마솥에 하루 내내 예. 푹 고아서 삶아놓고 평온하게 지냈습니다. 그러시군요. 김석 총장님 의미심장한 웃음을 또 지으시는데. 무슨 뭐 풍경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하여튼 좋네요. 저는 그 좀 쉬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고 그리고 노력을 했으나 잘 안 되셨다는 아니요 말씀인 잘 것 같은데. 쉬었습니다. 우리 아이들하고도 너무 잘 쉬었고 예. 뭐 좋아하는 배구도 보고 왔고 뭐 아내랑 보내는 시간도 되게 많았고 그다음에 달리기도 열심히 했고 뭐 하여튼 이번 설 명절은 저는 외가 그 저희 처가 쪽 예. 처가 쪽 분들하고 많이 좀 지냈고 저희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다 요속 분들이신데 다 예. 돌아가셔가지고 하여튼 가족보다는 우리 가족을 챙기느라고 좀 예, 즐거운 명절을 보내고 왔습니다. 예, 두 분 다 좀 평화로운 설 명절 보내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니 또 정말 많은 일들을 좀 접한 것 같은 그런 어제 하루였던 것 같은데요.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이 있었습니다. 1심 결과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고요. 민주당에서는 미흡한 판결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책임을 통감한다라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에서는 1심 판결 어떻게 보셨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또 설 연휴 이 바닥 민심을 볼 수 있는 시기에 지역에서는 행정통합 또 지방선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두 주제에 대해서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생방송 중계가 됐는데 두 분 그때 중계 함께 보셨습니까? 생방송으로? 뭐 저희는 어제 해남에서 강주 전남 YMCA 협의회 모임이 있어서 두 분 어제 같이 해남에 계셨어요? 네네. 그래서 뭐 내려오는 길에 저희가 내용을 확인하고요. 저녁에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꼼꼼히 내용을 살펴봤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저는 개인적으로 실망이 좀 많았어요.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44일이 되어서야 1심 재판 선고가 이루어졌거든요. 1년 반 정도가 지나서야. 예. 그런데 이 444일이라는 과정이 너무 길었고 또 그에 대한 결과론적으로는 1심 그 직위원 재판부의 그 재판 지연 그리고 불필요한 재판장의 그 사족을 다는 가벼운 재판 진행 결과에 비해서 판결문 과정들을 제가 싹 읽어봤어요. 예. 같이 들어보았는데 너무 가볍더라고요. 결론은 무기징역인데 예. 그거 설명하는 과정은 굉장히 법리적으로도 문제 많고 사법부가 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좀 확인해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좀 섭섭하고 안타까운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가볍다는 건 좀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보신 겁니까? 어떻든 이게 내란과 관련된 우리나라 형법 중에서 최고의 영역의 범죄적 사실에 대한 판단인데 이게 뭐 코미디도 아니고 재판장이 이걸 근엄하게 봐야 되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재판 과정에서도 나오더라고요. 결국은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형법 최고의 중죄, 내란과 외환을 진짜 사법부는 가볍게 보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특검은 사형을 구형했잖아요. 예. 그런데 결국은 여러 가지 강경 사유를 준 거예요. 예. 감안은. 그래서 무기징역으로 가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기현 부장판사가 그 법리적 내용들을 읊은 내용을 봤는데 제가 봐도 민간인 제가 봐도 무기징역이라는 결론을 놓고 보더라도 이건 무기징역을 설명하는 과정이 너무나도 허술하다는 거죠. 이 정도라면 최소한 법대를 다니는 4학년 정도라면 예. 엄중하고 근엄하게 법리적 해석을 할 건데 너무나도 재판장 개인의 생각들을 가미한 내용이 좀 많았는데 특히 이게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 미흡을 이야기하면서 예. 결국은
대통령이 물리력 행사를 자제시키려 했고 예. 내란이 실패했다는 점을 들어서 사형이라는 구형을 무기징역으로 강경했던 사유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국회에 대해서 군대를 파견했기 때문이라는 이유 때문에 내란이라는 내용의 유죄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군대 파견하지 않았으면 내란이 아니었던 군대가 거예요?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용병 그죠? 국회로, 외국인 예. 용병들을 파견하거나 아니면 조직폭력배 그죠? 1000명을 동원해서 칼을 들고 갔다면 내란이 이게 아닌 그럼 내란이 것인가? 아니냐. 그래서 이건 너무 지나치게 이번 내란 외환에 관계된 내용들을 너무나도 쉽게 좀 판단하는 측면을 좀 볼 수 있어요. 특히 알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시켰잖아요. 그 이유를 조목조목 들었잖아요. 그리고 지기현 재판부 말고도 나머지 2개의 이진관 부장판사라든가 나머지 2개의 재판에서도 다 유죄를 인정했는데 왜 지기현 재판부만 이렇게 가볍게 판단을 할까 하는 내용입니다. 유죄는 인정했으나 이제 무기징역이라는 선고가 나왔습니다. 김석 총장님 어제 총평 그리고 의미 있게 보신 포인트까지 좀 짚어주실까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재판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내란에 대한 재판 이후에 처음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재판이면 지기현이든 누구든지 간에 이건 역사에 기록될 만한 판결문을 적어야 되는 게 저는 맞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누구를 상대로 해서 판결문을 써야 되느냐? 물론 피의자에게 선고를 그러니까 윤석열이라고 하는 그 내란 우두머리에 내리는 그 판결을 내리는 게 중요하지만 예. 국민을 향해서 판결문을 써야 됐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국민을 위한 판결문이 아니었다. 그래서 설날 연휴 동안 잘 쉬었는데 예. 사실은 어제 해남에서 여수 YMCA, 광양 YMCA 저 이렇게 같은 차를 타고 오면서 저는 정말 좀 체하는 줄 알았습니다. 결과를 그 결과를 보시고. 보고. 예. 무슨 내용이냐면 무기징역도 어떻게 보면 내란 범죄에 대한 최소형이란 말이에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밖에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가명 사유로 걸고 내걸었던 이유가 공무원이었다는 것, 그다음에 뭐 나이가 많다는 것, 초범이었던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누구를 향한 재판 판결문이고 결국은 윤석열한테 보낸 재판 판결문이었다고 생각해요. 윤석열을 구속 취소해줬던 사람이 또 지기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아 미안해 정말 안타까워 왜 국회로 군대를 보냈어 그러면 정말 내가 많은 것을 용서해 줄 수 있는데라고 하면서 전혀 역사적 판결에 걸맞지 않는 그러니까 태도를 보여준 것에 대해서 너무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 이건 재판부가 아예 작정을 하고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떤 작정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재판부는 국민들과 대화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재판부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또는 이렇게 극우 세력들과의 비슷한 역사적 판단과 역사적 배경을 같이 공유하면서 국민들에게 미안합니다. 국민들에게 단죄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극우 세력, 그러니까 윤어게인 세력에게 내가 이렇게밖에 판결을 못하니까 너희들이 이해해줘 라고 하는 우리도. 방식으로 계속 안타깝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 더 놀라운 것은 노상원이란 사람의 수첩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아 버리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노상원을 왜 18년을 준 거죠? 되게 놀라운 일인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미 앞에의 서문과 본론은 용서해 주려고 썼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죄를 감경해 주려고. 그런데 국민적 정서와 설날 기간 때에 그 여론조사가 쭉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아마 반영돼 가지고 주문만 결국 무기징역으로 결정한 것이 아닌가. 아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항소심에서 내란 재판부에서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국민을 향해서 판결문을 좀 내려주길 바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김대중 총장님 혹시 의미 있게 들은 그 뭐 문장이나 이런 것들 있으십니까? 저는 뭐 아까 이야기했던 좀 안타까운 거. 물론 이제 지기현 부장판사가 국민들이 그 불법 계엄하고 내란에 대해서 국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공감 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불법 내란 계엄에 동원됐던 군인과 경찰에 대해서는 경찰이 받을 고통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주권자인 그리고 사법부는 오히려 국민들의 법의 평등, 국민들의 인권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국민들이 살고 죽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 의식이 전혀 없이 측은지심이 없이 오히려 권력의 한편에 섰던 군인과 경찰에 대해서만 불쌍해하는. 너무 놀랐어요 그 부분이. 그러죠. 네. 이건
와 이건 이런 사람이 판사라면 이건 문제 많은 판결 많이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내란이 성공했으면 그야말로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기생해가지고 대법원 네. 그죠 재판관 되는 거죠. 왜 이런 사람이 안타까워요? 그날 밤을 새고 국회로 다가온 국민들의 그 심정이 안타까워요. 대신 이제 물론 현직 대통령의 이런 내란 문제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다는 것은 의미 있다. 우리나라 사법부 판단에 굉장히 처음 있는 사례인 거고요. 예. 저는 반대예요. 저는 반대고 저는 그 점에 대해서도 전혀 칭찬해주고 싶지 않아요. 일단 피고인 자체가 전혀 반성하지 않았잖아요. 윤석열이 반성하니 계속 변명했었고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겼잖아요. 이 직위원회 재판 판결문에 저는 대단히 놀라운 포인트는 그거예요. 언제 윤석열이 국회에 출동한 군인들의 행위에 대해서 자제를 요청했어요. 그러지 않았잖아요. 총으로 쏴서라도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했던 사람인데 그게 감경 사유가 되기도 하고 이게 재판 판결문에 전혀 있지도 않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 이게 무슨 이게 판결문이에요. 아까 법대 김 대총장이 법과대학 나왔거든요. 4학년이 뭐예요? 1학년도 충분히 쓸 수 있는 판결문을 아이고 정말 사법부 반성하세요. 근데 어떻든 예. 2심 재판부는 1심에 이런 분노하는 것. 예. 물론 결론은 무기징역이지만 예. 무기징역에 다가오는 이 법리적 과정. 해석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분노했잖아요. 이 부분은 2심 재판부도 좀 준엄하게 볼 거라고 좀 반드시 또 하나 살펴야 될 것은 비상계엄이 마치 대통령의 어쩔 수 없는 대권의 권리다라고 하는 것을 그 직위원 재판부가 인정하면서 왜 국회로 군대를 보냈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아주 재판부가 면밀하게 그리고 특검이 정확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항소를 제기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그 의구심과 이 분노를 제발 좀 잘 살펴주길 바랍니다. 예, 어제 판결에 대한 두 분의 총평들 좀 들어봤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12.3 비상계엄 이후 거리에서 집회를 쭉 이어왔던 촛불 행동을 비롯해서 지역의 시민 단체들 어떤 일을 지금부터 해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대희 총장님?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이 우리나라 헌법이나 형법에 있어서 내란과 관련돼서는 아까 미흡한 영역은 제도 개선을 좀 해봐야 된다. 법리적인 개정을 좀 해서 내란의 재발 방지 대책이라든가 또 이번 허술한 이 법리적 설명을 재판부가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특수한 영역에 있어서 법에 대해서는 형벌적 내용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이런 분노의 마음들을 담아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앞으로 좀 계속해야 되고 내란 전담 재판부가 만들어졌다면 저는 내란과 관련된 전담 재판부는 1년이나 2년까지 아니라 윤석열의 판결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내란과 관련된 제도 개선이라든가 앞으로 종범들 계속 나온다면 이 처벌까지 한다면 상설적인 내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제도적 행위가 좀 돼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해요. 예, 김석 총장님 앞으로 지역 시민 단체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뭐 내란이 끝나지 않은 것을 직위원 재판부가 정확하게 보여준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란의 동기가 밝혀지지 않았어요. 왜 도대체 윤석열은 내란을 일으켰는지에 대해 즉흥적으로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밝혀내기 위한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죠. 두 번째는 우리 동네 내란 세력도 체결을 해야 된다. 우리 동네? 무슨 말이냐면 중앙정부나 그 대통령실 그다음에 국방부 뭐 이런 쪽에서의 그날 당일 행적들만 있지만 일단 그 포고령이 선포가 됐잖아요. 그런 이후에 우리 지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곳곳에 되는 관련된 기관 회의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들을 반드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고 관련해가지고 우리 지역 내에 이런 비슷한 사법부와 비슷한 인식을 꾀하고 있는 사람들과 어떤 세력들의 어떤 리박스쿨 막 이런 거 되게 복잡하고 말이 많았잖아요. 특히나 우리는 여순 사건을 또 겪은 지역이고 계엄령 선포 1호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사적인 인식과 교육이 굉장히 조금 중요한 지역인 만큼 이 내란에 대한 그 인식 그리고 내란이 왜 이 선진국 대한민국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지에 대한 공유와 공감의 어떤 장들을 많이 만들어내서 이 결코 2024년 12월 3일을 잊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앞으로 재판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잊어서도 안 된다. 그래서 이 내란을 잊지 않기 위한 방안들을 좀 만들어내기 위한 아카데미부터 찾아가는 교육부터 민주시민 교육부터 이런 것들을 좀 해서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될 것 같고 끝으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국회의원들이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요. 사법부 개혁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건 국회의원들인 것 같아요. 국민이 원하는 대로 사람이 직위원이 됐든 조의대가 됐든 사람에 대한 뭐 단죄도 좀 필요하고 사법개혁도 다 필요하니까 여기에 좀 몰두해서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국민이 바라는 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자, 어제 선거 관련해서 내란에 관련된 앞으로 우리 시민사회단체의 행동까지 좀 짚어봤고요. 주제를 조금 바꿔서 지난 설 명절 밥상머리 민심도 좀 봐야겠습니다. 설 연휴에 다들 지역에 계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말씀들을 좀 들으셨습니까? 김대희 총장님. 네, 간단히 좀 들어볼까요? 예, 저는 뭐 강주 전남 특별시 문제. 예. 그래서 지방선거 이번 통합 문제? 통합시장은 누가 나오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지금 서울에 있는 성동구청장이 정원호 구청장 아니에요? 고향이 서울시장 여수분이시죠? 여수시 네. 소라면인데 가사리 마을이거든요. 우리 가사리 센터교육관 있는. 뭐 연관이 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의외로 여수 사람들은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서울시장 후보 1순위 아니냐 민주당 내에서 그 얘기에 되게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오, 그래요. 정원호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1위 후보군이 여수 출신이다. 여수에서는 소라 저도 여수 출신이다. 분들이지만 지역주의 진짜 강해요. 그래서 초중고등학교를 직접 나왔으니까 지금도 뭐 부모님 살고 계시니까 예. 굉장히 자긍심 있게 보는 거죠. 예. 김석 총장님 또 저는 다른 뭐 얘기들은 뭐 주식, 부동산, 부동산. 그다음에 광주 전남 통합, 예. 그다음에 순천시장 누가 되느냐 뭐 이런 걸로 아주 뜨거웠습니다. 올림픽은 아무도 안 보셨어요? 아니, 올림픽에 대해서 이야기를 거의 안 하더라고요. 그쵸. 방송사자가 이번에 안 들으니까 이런 야, 거죠. 좀 이상해요, 그쵸. 이번 올림픽. 이번에 좀 예. 조용합니다. 네. 자, 어쨌든 말씀하신 얘기 중에 꼭 나왔던 그 정치 이슈들이 또 행정 통합, 또 지방선거 아닐까 싶은데요. 행정 통합 관련해서 특별시장 후보군에서 가장 먼저 이제 이슈를 선점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민영배 의원의 전략을 보니까 전남 동부권에는 국토 남부권 신산업수도 개발청을 두고 서부권에는 전남 광주 전력공사, 또 중남권에는 K푸드 산업공사를 설립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전략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김대희 총장님? 뭐 저는 경제의 축으로 봤을 때 먹고 사는 경제의 축으로 봤을 때 저는 민영배 의원이 제안했던 내용은 맞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전남 동부권 영역은 우리나라 최고의 중화학 밀집 지역이라서 새로운 산업을 중심으로 한 영역은 전 굉장히 맞다고 봅니다. 예. 이제 그러면서 대안으로는 탈탄소 석유화학이나 제철 산업들 또 2차 연료전지 이런 것들도 이제 추가 보강 쪽으로 아마 의견을 낼 건데요. 이것은 저는 가장 올바르게 경제적 문제를 짚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방향은. 예. 김석 총장님은요? 이분이 제시한 내용을 놓고 보면은 사실 이게 아마 이 내용이 기준이 돼서 각 후보들이 전략을 좀 짤 정도로 조금 신선했다. 근데 그중에 전남 동부권의 내용을 놓고 본다고 하면 우리가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산업 전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네. 산업 전환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인데 여기서 계단 하나 더 밟은 것이 뭐냐면 어떤 신산업 수도의 개발청 이게 말이 조금 좀 어렵긴 하지만 뭔가 이렇게 새로운 산업 전환에 대한 문제를 떠나서 신산업에 대한 그 뭐 에너지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걸 주도할 수 있는 기구를 두겠다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것이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조직을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앞장서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대단히 좀 실증적으로 이야기를 좀 내놓은 측면이 좀 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전히 뜨거운 감자가 주청사 문제입니다. 어디에 둘 것인지인데 일단 특별법 내에는 뭐 균형 있게 사용하겠다라고 정도까지밖에 안 담겨 있어서 이걸 진짜로 어디에 두고 본청사를 쓸 것인가 이게 아직까지 좀 관심사입니다. 민주당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공론화 기구를 구성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이건 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김대희 총장님? 이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에요. 특별법 소관하는. 근데 저는 한마디로 뒷북치고 있다. 아니 본인이 이 법안 내용을 다 합의해놓고 지금 뭐 하자는 소리인지. 이건 시민사회가 주장했던 영역이거든요. 예. 난감하고 진짜 통합시장이 잘 처리 못할 사항이 몇 개가 있다. 예. 이런 것은 미리 공론화나 수기 과정 거쳐야 된다. 그렇죠. 시기를 주자. 7월 1일 못 박지 말고 이런 걸 뭐 5개월이든 6개월이든 논의를 통해서 수기적 방법, 민주적 방법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중요한 핵심적인 건 몇 가지는 강론 부분을 정해놓고 가자라고 했는데 이걸 무시하고 6월 3일 선거, 7월 1일 출범이라고 대못을 박은 사람이 신정훈 국회의원이에요. 그런데 공론화 기구를 하자. 근데 공론화 기구에 누구냐? 도지사, 시장, 국회의원 16명 아니에요?
18명이 공론화 기구에 들어와서 아니 수기적 공론화 방식으로 한 번도 안 해봤던 양반들이 이 양반들이 이렇게 특별법 초안을 정했거든요. 그래놓고 지금 와서 뒷북치고 있는 거죠. 저는 이거 듣고 의안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국회 행안위 위원장으로서 예. 모든 법안에 대해서는 당장 3월 이내에 결정이 아니라 그러면 한 2, 3년 동안 수기적 방법, 공론화 방법을 해보자라고 했어야죠. 처음부터? 네. 지금은 괜히 그래 보는 거예요. 본인 지지율도 안 나오니까. 괜히 이렇게 한번 던져보는 것이다. 네. 김석 총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누차도 말씀드렸지만 이 청산 문제가 들어가지 않은 것이 갈등의 요소 되긴 하겠지만 이 갈등의 요소를 풀 수 있는 사람이 통합시장이 된다고 했을 때 예. 그러니까 광주, 그다음에 무안, 그다음에 전남 동부에 균형적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을 것이다.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청산 문제가 거론될 텐데 그런 문제를 해결해 보지 않은 사람이 통합시장이 된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큰 갈등으로 치달을 것이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후 지금 현재로서는 이후에 이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과연 맞겠는가. 예. 예. 그러니까 더군다나 공론화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통합 과정에 대한 공청회를 쭉 보면 공청회가 아니라 그야말로 본인들 뭐 선거운동 하듯이 했던 사람들이 그러면 또 그만큼 주민투표를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주장했던 사람들이 또는 그걸 사과하지 않고 했던 사람들이 당선되고 난 이후에 주민들이 얼마나 배려하겠느냐. 그런 점에서 의도는 상당히 유의미하지만 예. 좀 늦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전남 광주 통합 관련해서는 이제 거의 확실시 되어가는 분위기가 지역 내에서 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대전 충남이나 뭐 대구 경북은 잘 모르겠습니다. 대전 충남 의회가 어제 행정통합특별법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고 같은 날 대구시 의회도 이 행정통합특별법안에 알맹이 빠진 껍데기이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남 광주 통합도 이게 불투명해지는 게 혹시 아닐까 하는 우려 섞인 시선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대희 총장님? 제가 보기에는 대전 충남 그리고 대구 경북은 반대 의견이 심하다. 예. 그러면 이제 남은 곳은 광주 전남이거든요. 예. 이건 더불어민주당의 주요한 핵심 지역이고요. 예. 이재명 정부가 또 가장 든든한 지지 기반이 광주 전남이라서 광주 전남은 또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광주 전남 시민사회는 그 통합시 통합 과정의 문제점, 주민투표의 생략에 대한 시민 주권의 문제, 그리고 예. 주요 내용에 대한 공론화나 또 사전 결정 과정의 미흡 이런 문제점을 계속 문제 제기하고 있는데 예. 결국은 광주 전남은 반대가 아니라 예. 내용을 얼마나 채우냐 하는 이거로 가는 상황이라서 원칙적으로는 통합으로 갈 것 같다. 그리고 사실상 광주 전남이 통합 실패하면요. 그러니까 지난 방송에도 이야기했죠. 이재명 정부가 처음으로 실패하는 정치적 행위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대전 충남, 충청도와 경북은 대구 경북은 포기한다 하더라도 광주 전남마저도 포기하면 이제 지방자치 영역에서는 이미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실패이기 때문에 예. 아마 더불어민주당의 전남과 광주는 아마 통합을 억지로 끌고 갈 거라 봅니다. 상징적으로라도 네, 상징적으로라도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광장을 지켰던 국민들과 연대해야 되고 의리를 지켜야 됩니다. 지금 권력이 본인들에게 있다고 너무 자기들 중심으로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반성하는 모습을 꼭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예. 저는 이제 광주와 전남이 행정통합 이전에 광역연합에 대한 이미 각각 의회가 동의를 했었지 않습니까? 이 문제와 관련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 전제 조건은 어쨌든 먼 장래에는 행정통합으로 간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중에 이제 저희가 반대했던 요소는 주민투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었던 건데, 네. 근데 이제 대전도 그렇고 충남도 그렇고 압도적으로 국민의힘 출신들의 의원들이 굉장히 좀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전 충남 같은 경우는 특별법 통과될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특별법에 대해서 반대했었던 그 사유가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이 행정통합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정략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정략적으로 이 행정통합법원에서 반대하는 의견을 내놓은 것이 아닌가라고 전망을 해봅니다. 무려 국민의힘이 대전광역시가 22명 중에 18명이에요.
충남 도의회 같은 경우는 48명에 32명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한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반면에 전남 광주는 잘 진행이 될 것이다. 아니요, 그래도 암초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잘 진행된다라기보다 그 특별법이 가지고 있는 요소들 중에 세법 개정 문제랄지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것도 불투명합니까? 저는 이 과정에서 이것만 놓고 본다면 이 특별법을 통한 광주나 통합 문제는 아마도 그 대체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국민들 전남 도민들이나 광주 시민들은 이것에 대한 통합에 대해서는 일단 좀 손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판결 그리고 설 연휴 민심 또 행정통합 관련 이슈까지 종합적으로 좀 만나봤습니다. 여수와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총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전망대가 2월 20일 금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